안녕하세요. 도아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독서 수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독서 수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 5가지를 꼽아 보겠는데요. 첫 번째, 브랜드를 잘 보고 정해라. 우리나라에 현재 독서 논술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처음 우리 아이 독서 논술은 어떤 걸로 시작할까 고민이 되시죠?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어떤 브랜드로 할지 정할 때는요, 일단 각 업체가 어떤 회사인지,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인지, 동종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봐야겠다는 거죠. 프로그램은 어떤지,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상담은 두세 군데에서 꼭 받아보자. 브랜드를 결정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지부 등에 연락을 해서 선생님을 소개받거나 또는 주변에 그 브랜드를 통해 자녀가 수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면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나 수업 환경, 선생님의 경력이나 교수 능력 등도 잘 파악하셔야겠죠.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. 저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.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소개해 주시는 분의 말씀만 그대로 다 믿기보다는 자신이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. 알아보고 상담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시간이 걸리고 골치가 아플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내 아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경제적인 지출도 따르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되겠죠. 셋째, 학습 장소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좋다. 상담을 두세 군데에서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습 장소는 최대한 가까운 게 좋습니다. 주 1회 수업이지만 멀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. 독서 수업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서 꾸준히 수업을 하려면 가까워야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. 가끔 상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. 지금 다니는 곳은 멀어서 집 가까운 데서 하고 싶다 이러시는데요. 또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가 멀리서 수업을 온다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까운 데서 수업하라고 하기도 합니다. 아이도 멀리 수업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좀 다니다 보면 이동 거리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. 네 번째,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입니다. 아이들은 친구가 다니는 곳에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을 조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싫다는 걸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애가 친구가 다니는데 못 가게 하면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옮기거든요. 그런데 수업하는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수업 환경을 바꿔서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. 그렇지 않고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친구 따라 옮기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. 물론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옮길 때는 여러 조건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동안 전 학년에 걸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. 가끔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아이 말만 따라 옮긴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. 사실 그런 경우는 부모님도 대놓고 옮긴다고 하지는 않아요. 그냥 그만둔다고만 하죠.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은 게 있어서 수업 와서 선생님에게 다 말합니다.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구나 하고 선생님도 다 알게 되는 거죠. 다섯 번째, 이거다 싶으면 믿고 꾸준히 해라입니다.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면 제 말에 공감하실 텐데요. 부모님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도 정말 잘해요. 예전에 아이들 입학식에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아이들 앞에서 절대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을 망칩니다. 그 말이 그때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더라고요. 집에서 부모님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아유 그 논술쌤 별로인 것 같아. 어디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. 이렇게 말했다 해보자고요. 그 소리를 아이가 들었다면 그 아이는
귀신같이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책도 잘 읽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건성이고 결국에 수업도 가기 싫다고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. 잘 하던 아이도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.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인 거죠. 선생님이야 학생 한 명 줄어드는 것으로 끝입니다. 그러나 아이는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하고 붕 떠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만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 말만 너무 따라가지 말고 부모님이 일단 중심을 잘 잡고 판단한 다음 아이를 설득시켜서라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혹시 우리 아이는 민주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민주적으로 키우겠다는 말은 참 좋아요. 그러나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 말을 무조건 다 수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? 저학년 아이들 말을 다 수용하여 따르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첫아이 때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아픈 과거가 있어요. 첫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거든요. 그랬더니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니기 싫다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제가 하기 싫다는데 굳이 억지로 보낼 게 또 뭐야, 아이 뜻을 따라줘야지 하면서 선생님이 만류하는데도 그만뒀거든요.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, 보내주면 또 그만둔다고 할 거 아니냐 하고는 아이하고 씨름하는 게 싫어서 안 보내줬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 중학생이 되니까 왜 피아노를 계속 안 시켰냐, 때려서라도 시켰어야지 하면서 저를 원망하더라니까요.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. 아하,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민주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엄마인 내가 중심을 잡아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. 독서 수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, 브랜드를 잘 보고 정해라. 두 번째, 상담은 두세 군데에서 꼭 받아보자. 세 번째, 학습 장소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좋다. 네 번째,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. 다섯 번째, 이거다 싶으면 믿고 꾸준히 해라.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었는데요. 콩나물은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잔뿌리가 많이 나서 맛이 없어져요.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어떻게 되게요? 콩이 썩어버려요.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몇 시간마다 물을 줘라 하고 콩나물 물당번 책임을 맡겼거든요.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때가 되면 아, 콩나물 물 줘야 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콩나물에 물을 주곤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어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. 물을 주면 아래로 물이 다 흘러내린단 말이에요.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.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.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당장은 물이 다 빠져 흘러내리듯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, 시간 속에서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걸 부모님은 못 기다려요. 째까 콩나무에 나오는 콩나물처럼 당장 쑥쑥 자라길 바라죠. 아이가 성장하려고 하면 홀라당 뽑아서 옮기고, 또 성장하려고 하면 또 홀라당 뽑아서 옮기고, 이러면 자랄 수가 없죠. 저도 제 아이를 키울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에 이르니까 그게 훤하게 보여요. 아, 저러면 안 되는데, 아, 저러면 후회할 건데,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육아 선배로서 저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